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익 창출 채널 거대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 발주서를 사용을 해서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제품을 소싱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열면 예전에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상품 분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요 상단에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랑 이쪽에 중국 대륙이 있죠. 중국 대륙으로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는 어떤 스펙트럼이 달라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통용되고 내수 시장에서 잘 팔리고 글로벌에서도 잘 팔리는 그러한 상품들이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이 중국 대륙이고, 한국이라고 하면은 내수적인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두 화면을 켜서 비교를 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히 중국 대륙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지금 분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위쪽에 상품 분류를 누르겠습니다. 웨일 브라우저가 좋은 게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도 하시면서 판매자랑 이야기를 하거나 앞으로 이 업력이 계속 쌓이면서 중국어도 잘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중국어 공부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분류를 누르면 뭔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웨일 브라우저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측을 눌러서 번역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싱을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소싱하고 싶은 키워드나 제품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이쪽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키워드 말고 카테고리로 보고 싶다면 이쪽에서 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캠핑의 계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캠핑 용품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내리다 보면 아웃도어 스포츠라고 있죠. 아웃도어 스포츠에서 캠핑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캠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캠핑이라고 눌리면 저는 조금 중국어가 조금 더 이렇게 보기 편해서 중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바로 텐트라고 있네요. 그래서 천막이나 텐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포인트 두 번째, 실제로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국내에서도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시아오리앙 해가지고 판매량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판매량을 클릭해 보면 323개, 그 다음 228개, 179개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소싱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아시겠지만 1에서 한 5페이지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셔가지고 1에서 5페이지까지 가보면 잘 팔리는 제품이 대동소이하다, 인기 있는 제품은 대동소이하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1인용 원터치 텐트 아니면은 뭐 캠핑이나 야외 아웃도어 생활을 할 때 옷 갈아입는 곳, 이렇게 세로형 아니면 아예 이렇게 천막식, 그리고 옷 갈아입는 곳, 뭐 차에 도킹하는 텐트, 차량 그릴막 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1인용 이런 옷 갈아입는 곳, 1인용 원터치 텐트,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제품들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 중에 이 친구한테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이렇게 리뷰들을 살펴봅니다. 소비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리뷰를 보는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로그인을 해서 보면은 리뷰들이 이미지로 적은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이미지와 제품의 고객이 쓴 리뷰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니까 평가가 많이 달린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겠죠. 지금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내부에 번역할 것도 없고 이미지도 일목요연하게 외부랑 내부 이렇게 딱딱 잘 나와 있어서 소싱하기 매우 편리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싱을 진행을 할 텐데 그 전에 또 판매자 등급이랑 판매자의 서비스 정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중국 구매된 길라잡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판매자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보시고요. 지금 해당 판매자는 제품의 제일 왼쪽은 제품 묘사 정도, 그리고 서비스, CS, 그리고 배송인데요. 모두 4.9점의 상방 화살표를 그림으로써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이아몬드로서 판매자 등급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해당 판매 개수, 그리고 평가, 그리고 화살표를 봤을 때 소싱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은 알리왕망으로 대화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발주소로 옮기겠습니다. 발주소로 옮기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지급했던 발주소에서 제품별 소싱 사이트별 제품 링크에서 타오바오 제품이죠. 그래서 T라고 적으시고 우측에 링크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넣고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품명은 어떻게 정하시냐? 여러분들께서 판다랭크라는 것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방금 보신 제품이 원터치 텐트예요. 1인용 원터치 텐트니까 원터치 텐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잘 잡아야 보다 제품이 팔리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그냥 신박하게 잡아도 되지만 데이터 숫자로 말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제품명을 잡으면 더욱더 원활한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터치 텐트라고 치니까 이렇게 밑쪽에 경쟁 강도가 나와요. 경쟁률이 나오는데 경쟁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품 수와 상품량의 비율인데요. 실제로 월간 PC에서 그리고 모바일에서 검색했던 합계보다 상품량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경쟁 강도가 1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검색했던 것보다 상품량이 작으면은 경쟁률이 1보다 내려가죠. 그래서 가급적 1보다 작은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1.05죠. 원터치 텐트는 1.05 정도는 크게 키워드로 잡아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터치 텐트도 키워드로 잡으시면 좋고 차박 텐트도 사실 1인용 해당 제품이 1인용 텐트라서 차박 텐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캠핑 여행을 가서 텐트를 칠 때 해당 텐트도 치기 때문에 키워드가 좋으면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캠핑 텐트는 너무 경쟁 강도가 높아서 이러한 키워드는 그 글자 수만 채워 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빼고요. 차라리 원터치 텐트 그리고 경쟁률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터널형 텐트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량이 월에 1000개 미만으로 너무 검색량이 작으면 조금 판매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널형 텐트랑 원터치 텐트 요 두 개를 잡고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인용 원터치 터널형 텐트라고 제품명을 잡아볼 것 같아요. 1인용 야외 캠핑 원터치 터널 텐트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들어가고요. 매입 단가가 아까 보시면 48위안이 있어요. 근데 48위안이냐? 아니죠. 여기 배송비가 60위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8위안입니다. 108위안을 기재해 주시면 이쪽에는 매입 단가 T 수수료 미포함 타오바오에서 결제를 하면 타오바오 플랫폼 수수료 3%가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111.24위안을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분 포함 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놨던 환율 180을 곱한 매입가액 108위안에 180을 곱한 것이 세금 포함 원가가 되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 가격 38,200원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진율을 봐야 되는데요. 마진율은 판매가분에 남는 돈이에요. 죄송합니다. 판매가분에 남는 돈인데 판매가가 38,200원이죠. 남는 돈이 8,885원이라고 산정되어 있죠. 그게
23%가 나왔다. 23%가 나오기 위해서 판매가의 특정 배수를 곱해줍니다. 1.56이라는 배수를 곱했을 때 실제 마진이 23%가 나왔고 마진이 8,885원이 남았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마진은 부가세 포함하는 마진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10%를 빼면은 한 800원이 빠지면은 8,000원 초반대가 마진이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가격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팔면 한 8,0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진을 더 남기시겠다 하시면 여기 배수를 높여주면 돼요. 1.85 이렇게 배수를 높여주면은 마진율이 올라가면서 판매가도 올라가게 되죠.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44,000원으로 팔았을 때 14337 정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000원에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되겠다. 그리고 업로드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 판매가에다가 세금 포함 원가에다가 특정 배수를 곱한 게 판매가인데,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판매가에다가 배송비를 더하면 해당 판매가, 아까 배수를 곱한 판매가에다가 배송비를 더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되겠고요. 마진은 어떻게 산정되냐? 업로드 가격에서 0.94를 곱해줘요. 0.94를 곱한 이유는 고객이 마켓에서 결제를 할 때 저희가 플랫폼에 내야 되는 최대 수수료율이 6%예요. 그래서 44,000원 금액 오롯이 44,000원에서 6%를 뺀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은 0.94를 곱해주면은 6%를 제한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서 U4랑 J4를 빼라, 원가랑 배송비를 빼라, 그러면은 남는 돈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된 거고요. 그 외에 실제 마진은 0.86이 곱해져 있어요. ESM이나 인터파크 11번가는 통상 13%에서 14%가 최대 수수료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곱해주고, 그리고 원가랑 배송비를 빼준다라고 하면 마진이 책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당 제품을 44,000원에 올리시고, 그 외 마켓에서는 58,500원에 올리시면 14,000원 정도, 실제로는 10% 부가세를 제하면 12,000 얼마, 이쪽에는 실제로 10% 부가세를 제하면 21,000 얼마, 이렇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서 소싱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고객이 네이버에서 주문을 두면은 네이버에서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곳에서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조회 항목 설정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보시면 판매 관리에서 발주 확인, 발송 관리해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쭉 내려 보면은 조회 항목 설정이 있어요. 조회 항목 설정에서 원하시는 대로 조회 항목 설정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발주소에 맞춰서 조회 항목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별 주문 금액, 그리고 판매자 코드, 그리고 주문 번호, 옵션, 수취인명, 연락처, 고유번호, 배송지, 이렇게 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주가 되면은 고객이 발주를 했을 때, 지금은 발주한 걸 제가 발주 확인을 눌러버려가지고 없는데, 주문금액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쪽에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이렇게 붙여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객 주문 금액이 아까 마켓에서 44,000원에 올렸으니까 44,000원이고, 판매자 상품 코드가 아까 1번이었죠. 그래서 1번, 뭐 플랫폼 주문 번호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옵션, 프리사이즈, 김홍민, 뭐 예를 들어서 010-747563에 뭐 1234, 뭐 P로 시작하는 12자리, 그리고 주소, 우편번호, 배송 메시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지금 제품 등록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게
소싱을 다 마치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번호가 나오면 이렇게 상품 번호를 넣어주면 이쪽에서 또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 일자를 5월 만약에 8일날 들어왔다. 5월 8일 적으시고 판매처는 스토어팜 이라고 적으시면 이쪽 스토어팜의 판매 실적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션이다 그러면 옥션 검색하시면 되시고 C마켓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발주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미흡하게 다뤘던 부분을 보다 상세히 댓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 등록할 때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미리 세팅해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CS가 많기 때문에 그 CS를 줄이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배송이라든지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미리 때려 박아 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리고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방금 삑사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영상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와 주셔가지고 매출 높이셔서 월 30만원 이상 되는 부수입 꼭 거두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